매주 화요일은 격주로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과 지역의 부동산 동향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전 월세 시장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1, 2월 임대차 시장을 보면요. 월세 비율이 60%를 넘어섰다고 하던데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2월 전국 전월세 신규 거래 중 월세 비율이 61.4%를 기록했는데요. 2021년 같은 기간에 41.7%였던 것과 비교하면 20%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확실히 대세로 자리 잡음을 보여줍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지방에서 월세 비율이 높다고 하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방에서는 집값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면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를 놓더라도 집값 하락으로 인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임대인들은 차라리 매달 월세를 받으며 수익을 창출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 비아파트 시장에서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83%가 월세였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세를 선택하는 세입자들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전세 사기의 영향입니다. 2021년에서 2022년 빌라 시장에서 전세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차라리 월세를 내며 안정적인 거주를 선택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월세로 전환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올해 들어 금리가 내리면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 운용하기보다는 매달 고정적인 월세 수입을 얻는 쪽을 택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세를 얻으려는 세입자들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결국 이런 변화가 무주택 서민층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월세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월세 통합가격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대구의 전세 시장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대구 전세 시장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수요가 줄어들고 월세 선호가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집가 하락과 맞물려 전세가율이 상승하면서 깡통 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전세 수요가 줄면서 당연히 전세 가격도 좀 하락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네, 대구 지역의 전세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전세 물량이 많아지면서 전세금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세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입자들이 대출을 받아 전세를 선택하기 어려워지고 있어서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대구의 전세 시장이 현재 같은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지 아니면 다시 활기를 찾을지 궁금한데 활기를 찾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세 시장이 안정되려면 집값이 안정되거나 전세 수요가 다시 늘어나야 하는데 현재 대출 규제나 금리 인하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이상 빠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으면 다시 전세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월세 트렌드 변화 속에서 대안은 없을까요? 최근 반전세라고 불리는 보증부 월세 계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어느 정도 걸고 월세를 낮추는 방식인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 위험을 피하면서도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고정적인 월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어서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네, 공유주택이나 코리빙 하우스와 같은 새로운 주거 형태도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요. 네, 1인 가구나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런 형태의 주거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기존의 월세보다 저렴하면서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안적인 주거 방식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전 월세 시장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에 이어서 최근에 대구의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대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4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대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909건으로 전월 대비 29.9%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월 2,000건 밑으로 도는 수준이라 완전히 회복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 조짐도 보인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수성구와 같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발생하는 등 시장 분위기가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미분양 물량이 여전히 많이 있고 집값 하락이 지속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아직 많습니다. 미분양 문제는 대구의 부동산 시장에서 지속적인 문제로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방문 물량이 여전히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대구는 최근 몇 년간 공급이 과잉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그 결과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특히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미분양이 누적되면서 분양가를 낮추거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대구의 부동산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현재 미분양 물량이 많지만 공급 조절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해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규 아파트 착공이 줄어들고 있어서 몇 년 후에는 공급 감소로 인해 다시 수급 균형이 맞춰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구의 일부 재개발 및 도시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단기적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구의 부동산 시장과 전세 시장까지 자세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오늘도 귀중한 정보 전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이었습니다.